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노래 좀 들었나? 이 노래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 할 건데, 문제풀기 하면 너무 재미없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봤어. 나머지는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10단원 총괄평가 문제 풀고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답안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는 선생님 시간표에다가 학교 홈페이지 올려놓은 거 연결시켜 놨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프린터 없는 친구들은 그냥 컴퓨터나 핸드폰에다 띄워놓고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시간은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여러분 다 풀어봤죠?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이거 잠깐만. 화면을 가로 화면으로 해야 돼. 자, 보이죠,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가에서 마는 정치 과정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렇죠. 우리 정치 과정의 단계, 5단계 우리 공부했었죠? 그리고 정치 과정의 단계에는 참여하는, 집단이라든지 개인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공부를 했었어. 자, 보자. 그럼 맨 처음의 단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첫 번째. 자, 다양한 이익이 표출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이익들이 표출이 될 거야. 그럼 이것들을 누가? 그치, 정당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하나로 이게 집약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3단계로는 그렇지. 자, 의회로 넘어가게 돼서 정당들이 정책을, 법을 만들게 되죠? 정책 결정 단계가 있게 되고, 자,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평가단 단계가 있겠죠? 바로 정책 평가하는 단계까지 해서, 자, 첫 번째로는 다양한 이익이 표출된다, 마. 그 다음에는 이익이 집약된다, 가. 그 다음에로는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집행하게 되고, 이제 평가하는 단계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마가, 다, 라, 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제시된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공부했었어.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어떻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지?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자, 187쪽에 나와 있어. 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댔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 그렇지. 어디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죠? 자,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 그 집단단체에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에만 자기네들이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 그랬고, 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 그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시민단체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이랑 녹색소비자연대네.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단체들일까? 이익집단일까? 아니면은 시민단체일까요? 그쵸. 이 두 가지는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맞아. 환경운동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은 소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단체가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2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합니다. 맞죠? 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에 이익이 줄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 맞지? 자, 3번. 국가기관이 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집행하는지 감시한다. 맞아.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세세하게 옆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배웠죠? 자, 4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맞아. 사회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해결을 통해서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바로 시민단체였습니다. 자, 5번. 자기 집단의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사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자, 5번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단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이익집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은 시민단체에 속하는 게 아니야.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 자,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켜야 할 선거의 원칙. 우리는 선거의 기본 원칙 4가지를 공부했죠? 보통, 평등, 그리고 비밀, 직접. 이 4가지 선거 원칙을 공부했어. 자, 보자. 1번.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 뭐야?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가서 해야 된다. 직접. 그치, 직접. 선거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교과서 191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 뭔 말이야? 남자나 여자, 둘 다 투표하는 거는
다 동등하게 한 표의 가치를 갖는 거죠. 부자나 돈이 없는 사람 둘 다 투표한 거는 더 어때? 한 표의 가치만을 갖는 거야. 이 말은 뭐야? 부자라고 해서 그 자기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10표의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누구나 투표를 행사하게 되면은 그 투표한 것은 반드시 한 표의 동등한 가치만을 갖는다. 자, 이거는 뭘까? 바로 평등선거의 원칙이죠. 평등선거. 3번, 일정 나이 이상,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는 보통선거의 원칙이었죠. 자, 4번, 유권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기에 투표할 수 있다?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투표하고 싶다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나? 아니야. 정해진 곳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해야 되죠. 4번은 일단은 아니다. 5번,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내가 누구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러 가면 어떻게 돼? 천막이 있는 가림막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자기가 누굴 뽑았는지 남이 알 수 없게 하죠. 이건 뭐야? 비밀 선거의 원칙이죠. 그래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네 가지 선거 원칙이 있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볼까? 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는 자신이 속한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모양을 나누었다. 그 결과 공화당은 29명의 당선자를 냈지만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많은 투표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11명밖에 못 얻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핵심이지. 분명히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는 11명밖에 없다는 거야. 왜?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임의대로 조정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뭐야? 이와 관련된 것은? 그렇지. 선거구 법정주의야. 선거구는 누구에 의해서 임의대로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인구수와 면적,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법으로 해서 정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였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빈칸에 들어갈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땡땡땡땡 기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서 물품과 음식을 받은 520명에게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대.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선거가 공정하게 시행되는지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기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 자, 선거관리위원회였잖아. 선거관리위원회.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거홍보활동을 펼친다. 그렇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홍보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2번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주의가 보장돼. 그렇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외압이 작용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법으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3번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한다.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죠. 4번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그렇죠. 정당이라든지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법에 맞춰서 정치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였죠. 특히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감시를 합니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자금을 더 많이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정한 대로 제대로 수령이 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 과정에 관여한다. 맞아? 아니야. 중요한 거 뭐였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 정치활동에 있어가지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되냐? 안 돼. 정치당에 가입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제도와 기관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거 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거 공영제는 뭐였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 비용 일부를 어떻게 했어? 나라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다 그랬지? 선거 비용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를 얻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나라에서 처리해 준다 그랬잖아. 왜? 돈이 적은 사람이 선거에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자, 선거구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다 그랬어. 그게 선거구 법정주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세 가지 것들은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1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12번 보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종류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여러분 교과서 195쪽을 봐야 됩니다. 자, 교과서 195쪽을 보게 되면은 자, 광역자치단체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었어? 특별시, 그리고 도, 그리고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었어? 군 아니면은 광역시가 아니라 일반 시, 그리고 시에 속하는 구, 뭐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죠. 자, 보자. 광역자치단체 땡땡 광역시, 광역시니까 광역자치단체 맞죠? 2번 기초자치단체 땡땡 군. 기초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뭐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아이고 광역이 아니라 기초지. 기초자치단체에는 구, 군, 시가 속해 있다 그랬어. 2번도 맞아. 자, 3번 광역자치단체 의결기관에 땡땡 구 의회네. 야, 구는 어디야? 기초자치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아니야. 정답은 3번. 자, 4번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땡땡땡 구청장. 그렇지. 구에 속하는 집행기관이니까 구청장이 되겠죠. 자, 5번 기초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땡땡 시나 군이나 구의 의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땡땡 시의회. 맞아. 정답은 3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 두 가지에 누가 속해 있는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보자.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눠 있고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뽑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의결기관이 기역에 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지방의회가 되겠고, 자, 니은은 집행기관이니까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겠죠? 자,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의회이다. 맞습니다. 2번 지방의회 의원, 구의원,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자, 3번 5년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데, 자, 이들의 제2기간이 5년이냐? 아니야. 여러분, 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4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4년 후에 다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게 돼. 아니면 기존의 후보를 그대로 위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4번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치? 지방의회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다 지방의회에서 한다 그랬어. 자, 5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그렇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지방의회가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4번. 기역과 니은이 제정하는 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 즉, 자, 아까 위에서 기역은 뭐였어? 지방의회였고, 자, 니은은 지방자치단체장이었죠? 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속하는 법 뭐였어? 조례였죠, 조례. 그 지방의회에 맞는 법을 만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조례였고, 자,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그 토대해서 이거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 규칙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조례와 규칙.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만드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네. 자, 다음 글이 설명하는 제도를 쓰시오.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를 모두 살피고 해결하기 어렵다. 맞아. 대통령이 우리 남동구에 대한 일을 속속들이 다 할 수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주민과 그들이 뽑는 지역 대표들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그리고 구청장, 시장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꼭 알아야 되지. 뭐야?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0단원에 대한 내용을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어. 자, 혹시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교과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얘가 뭐에서 틀렸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두 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